본 내용은 동양학을 공부한 필자 생각임을 밝힙니다. 자, 한 명은요,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려고 했어요. 그런데 다른 한 명은 그 시스템 자체를 부수고 권력을 잡았죠. 네,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,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두 인물입니다. 오늘 저희는 좀 특별한 렌즈, 바로 고대의 지혜를 통해서 이 두 리더의 운명이 대체 어떻게 얽히고 설켜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저희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언뜻 보면 무슨 암호 같기도 한데 이 안에 두 리더의 본성과 운명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두 사람의 태어난 연월일시를 바탕으로 한 동양의 전통 명리학, 바로 사주 분석표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. 과연 사람이 태어난 그 시간이 한 리더의 스타일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의 충돌까지도 미리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? 좋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먼저 이 분석의 기본 틀이 되는 사주라는 게 뭔지부터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. 사주, 말 그대로 4개의 기둥이라는 뜻인데요. 태어난 해, 월, 일, 시, 바로 이 4기둥이 모여서 한 사람의 고유한 성격과 인생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일종의 운명의 설계도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 설계도를 가지고 두 리더의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, 이 두 사람이 근본적으로 정말 다른 본성을 가졌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. 마치 물과 불처럼 처음부터 섞이기가 어려운 기질의 대립이라는 거죠. 우선 격국,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타고난 그릇부터 한번 볼게요. 문 전 대통령은 정인격이라고 합니다. 이게 국가의 도장이나 중요한 문서를 상징하거든요. 원칙과 절차, 즉 시스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딱 학자나 행정가 스타일인 거죠. 반면에 윤 대통령은 괴강격입니다. 이건 느낌이 완전 다르죠? 스스로가 곧 법이고 질서가 되는 아주 강력한 장군의 기질을 뜻해요. 이 문장이 두 사람의 차이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한 명은 정해진 시스템을 지키려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기존의 판을 깨고 자기만의 질서를 만들려는 본성을 가졌다는 것. 출발선부터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겁니다. 태어난 계절도 두 사람의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고 봐요. 문 전 대통령은 추걸, 그러니까 봄을 기다리는 늦겨울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.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은 단단하고 인내의 시간을 견디는 힘이 있는 거죠. 그런데 윤 대통령은 가장 추운 한겨울, 자월의 칼날이에요. 타협하지 않는 냉철함, 명확하게 편을 가르는 성향,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서리빨 같은 한기에서 나온다고 분석합니다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, 그 상징적인 도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. 문 전 대통령은 깊게 생각하고 명분을 따지는 선비의 붓을 들고 있다면 윤 대통령은 결단하고 밀어붙이는 장수의 칼을 쥐고 있다는 비유죠. 어쩌면 애초에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. 그러면 이런 타고난 기질이 위기 상황에선 어떻게 나타날까요? 사주 분석을 보면요, 문 전 대통령에게 필요한 에너지는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햇살 같은 거라고 해요. 그래서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죠. 반면에 윤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모든 걸 태워버릴 듯한 강력한 불꽃입니다. 그래서 빠른 결단과 돌포력으로 위기를 정면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. 아니, 이렇게나 다른 두 사람이 처음에는 어떻게 손을 잡았고 또 결국엔 왜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됐을까요? 이 분석은요, 그 관계의 변화까지도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. 정말 놀랍게도 말이죠. 이 분석에 따르면 두 사람의 만남은 처음에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아주 이상적인 조합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. 하지만 시간의 흐름, 즉 운의 흐름이 바뀌자마자 그 완벽해 보였던 조화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격렬한 충돌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. 그럼 이 극적인 변화의 원인이 대체 뭘까요? 핵심은 이겁니다. 처음엔 문 전 대통령의 유연한 나무 기운하고 윤 대통령의 아주 단단한 쇠 기운이 일경합이라는 형태로 만나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만들었어요. 하지만 운이 바뀌면서 이 관계가 금극목, 즉 쇠가 나무를 무참히 베어버리는 상극관계로 돌변했다는 겁니다. 말 그대로 깨어지기 위해 만난 인연이라는 해석인 거죠. 결국 이 분석은 두 사람의 갈등을 이미 예견된 피할 수 없는 파국이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.
개인의 의지를 넘어선 더 큰 운명의 흐름이 작용했다는 거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두 리더의 핵심적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기질은 시스템을 중시하는 선비, 힘을 상징하는 장수, 태어난 계절이 준 성격은 인내, 결단, 그리고 리더십의 방향마저도 지켜보는 관망과 밀어붙이는 강행으로 모든 면에서 정말 정반대에 서 있죠. 이 모든 것들이 한 시대 안에서 부딪혔던 겁니다. 그렇다면 이 거대한 충돌의 기록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? 이 분석에 내리는 최종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시스템과 명분만 내세워서도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힘으로만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. 이 분석은 경고하고 있어요. 두 가지 모습 모두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의 한쪽 면일 뿐 그 자체로는 완전한 정답이 아니라고요. 그렇다면 이 분석이 제시하는 대안은 뭘까요? 바로 지탱림이라는 자세입니다. 이건 땅 위에 넓게 퍼진 호수처럼 낮은 자세로 모든 것을 품어 안되 필요할 땐 과감하게 행동하는 결단력까지 갖춘 리더를 말합니다. 결국 포용과 결단, 이 둘이 조화를 이루는 중도의 지혜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. 어쩌면 이 두 리더의 운명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겪어야 했던 어떤 변화의 진통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. 시스템과 힘의 충돌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를 넘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리더십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까요?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.